MC 김민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대전 지역의 하늘이요, 다른 지역의 하늘보다 더 높고 푸르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서 하늘을 봤는데요, 정말 대전 지역의 하늘이 높고 푸르기 때문에 제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힘차게 강연 프로그램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감 이야기, 의사소통.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 한참이 지났죠. 이 고령화 시대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관련이 깊은 분들 모시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배원희 원장님, 그리고 김효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들 식사 잘 하시고, 예, 가스 밸브들 다 잠그고 나오셨나요? 예, 확실하게 잠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는 다들 좋으시네요. 예, 제가 한 20년 동안 신경과 의사를 하면서 병원에 오셔서 예를 들면 버스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길을 못 찾았다든지, 아니면은 어제 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색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건망증이랑 치매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를 무서워할 만도 하죠.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걸리기 싫어하는 병이 치매하고 소위 중풍이라고 말하는 뇌졸중이지요. 치매 환자는 우리나라에서 15분에 1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실제 유병률이 작년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에 1명이 현재 치매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치매는 치료가 가능하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뇌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치매란 병을 얘기하려면 뇌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예.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뇌줄기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몸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뇌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내려주고, 호흡이라든지 수면 같은 인간이 생물로서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요 뒤쪽에 있는 곳을 작은 골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균형을 잡아주고 오랜 학습을 기억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부분이 큰 골, 대뇌라고 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바깥쪽이 소위 말하는 생각하는 뇌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정보를 해결하는 곳이고, 이 껍질 바깥쪽 말고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모든 정보를 연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대뇌에서 제가 주로 설명드릴 부분은 뇌에서 껍질, 생각하는 뇌 부분인데요. 여기 아래쪽 중심부에 보면 해마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기억 중추입니다. 최근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제 넣어놓은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루 종일 찾는 거죠. 그리고 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럼 옆에서 그러죠.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특징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최근 기억은 잊어버리지만 20년 전 거는 누가 언제 돈 얼마 구워갔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위쪽 부분 껍질 쪽에 방향 감각과 계산을 지배하는 두정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갑자기 버스에서 내렸는데 여기가 어디지? 어디로 가지? 길을 모르시게 되거나, 혹은 흔히 잘하던 계산인데 돈을 주고도 얼마 받는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시죠. 그게 두정엽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언어중추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변 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정말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서로 대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얘 그 시기 그때 그 사람이랑 그거 했잖아. 예, 그거 있죠. 예, 그게 언어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게 언어중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흔히 하던 표현이 잘 안 되고 잘 알던 것도 표현을 잘 못하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두엽은 앞전이니까 뇌의 가장 앞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가운데 부분은 동기센터라고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곳이고 아래쪽은 충동센터라 그래가지고 불끈하는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갑자기 부지런하던 사람이 게을러지거나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폭이 큰 거죠. 화를 잘 낸다든지 고집이 세진다든지 그런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저부터도 느끼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세 조금은 많으시니까요. 이런 증세들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알다시피 기억력 장애를 치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억력 장애 말고도 금방 설명드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인지장애라고 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지장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지장애를 본인이 느끼는 것을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본인은 느끼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도인지장애의 경우에는 본인도 이상을 느끼지만 실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상이 나타나는 데다가 일상생활에서까지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단계를 치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요. 주관적 인지장애까지는 정상 인구와 똑같이 1년에 100명에 1명꼴로 치매로 진단을 받지만 경도 인지장애로 넘어가게 되면 10명에 1명꼴로 치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단계죠. 그래서 건망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화와 치매, 경도인지장애에서 일부를 포함해서 어느 단계에서 그것이 치매인지를 구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딸이 어제 전화를 해서 교회 앞에서 5만 원을 가지고 3시에 만나자 했으면 몇 시에 만났는지를 기억을 못하면 주로 건망증에 가깝고요. 전화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예 통째로 기억이 안 나면 치매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건망증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억을 해낼 수 있어요. 아, 그랬지. 예. 그리고 또 하나, 치매 환자는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이 더 걱정을 합니다. 건망증 환자는 본인이 더 걱정을 해요. 그런다고 다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힌트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기억력 장애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치매를 의심을 하냐면 본인 말고 남들이 봤을 때도 기억이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 장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세 번째로 60대 이상 노인에게서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검사를 해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이 치매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경우, 두부 손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치매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가장 많은 노인성 치매가 60% 이상, 반이 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뚜렷한 치료법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가 30%나 되는데 혈관성 치매와 저 위에 있는 기타 치매 중에 일부는 완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 보이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별 5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별 5개를 주고도 절대 모자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치료 가능한 치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쭉 있는 것들, 갑상선, 비타민 부족, 알코올 중독, 뇌염, 경막하 혈종, 우울증, 뇌종양, 뇌수두증 등은 적당한 시기에 치료를 하면 치매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 12번은 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위기능이 떨어지죠. 혹은 위암 때문에 위절제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만지기만 해도 몸이 아프시다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냥 손만 대도. 그런 경우가 비타민 B12번에 의해서 신경 손상이 이미 온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우 꼭 검사를 하셔서 피 검사를 통해서 그 비타민만 주어지게 되면 기억 장애도 좋아지고 신경 증상들도 다 좋아지실 수 있어요. 네. 뇌에는 여기 심장으로부터 혈관이 쭉 올라가지요. 그래서 그 뇌로 올라간 혈관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찌꺼기가 쌓이거나 거기에 상처가 나면서 혈전이 쌓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뇌를 막게 되면 뇌에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서 여기 사진에 보면 하얗게 된 것들이 손상당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억이 깜빡깜빡하게 되고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걸음이 느려지는 거죠. 화를 잘 내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나빠지고 이런 게 전형적인 혈관성 치매의 증상인데요. 이게 무서운 것은 한동안 진행할 때까지는 전혀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증세가 없을 때에 미리 오셔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인자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원인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미리 검진을 통해서 하면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막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 사진으로는 아주 안 좋으신데도 10년 이상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치매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조기 발견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알츠하이머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조기 치료를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알츠하이머 병이 심하다 하더라도 약물로서 나쁜 증세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므로서 주변 분들이 그런 조기 치료와 그리고 예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신경심리 검사를 해주시고 치료를 해주시는 치매 전문의이신 김효정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예방과 진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어떻게 진단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에 대한 자세한 병력 천치가 기본이 되고요.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인지능력 감소가 얼마큼 진행되었는지 일상생활 능력의 장애는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치매 또는 치매 전 단계를 진단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오셔야 됩니다. 환자는 1시간 반 정도 검사를 해서 환자와 나이와 학력이 동일한 정상 집단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환자와 검사만 하게 된다면 환자의 현재 상태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치매로나 또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으신 경우에는 병원에 꾸준히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신경심리 검사를 하심으로써 치매 증상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혈액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혈관성 치매, 뇌종양, 수두증 등을 감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치매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치매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약물 복용으로 지연 치료가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치매 진행 속도가 약 1년에서 2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4명 중에 1명은 기억력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약 4분의 1의 정도에 해당하는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노인성 치매보다 치료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조절을 하고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치매의 위험인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65세 이후 매 5년마다 치매가 2배씩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유전적 요인이 있는데요. 가족 중에 치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매가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치매가 가족 중에 있다면 미리 조심하고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조절할 수 있는 치매의 위험인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과 음주이고 뇌 손상을 막고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조절함으로써 고혈압, 혈당, 고지혈증을 조절한다면 충분히 치매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치매 예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치매의 5가지 예방 수칙인 생각 바꾸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고 따라해 보실 거예요. 생각을 젊게 하자. 각성하고 금연하자. 바른 자세로 활기차게 운동하자. 꾸밈 없는 뇌건강 식단을 준비하자. 기분 좋게 봉사활동, 친목활동 하자. 마지막으로 3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3고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 3가지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뇌가 줄어든 부위인데요. 이렇게 줄어든 부위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렇게 전두엽이 줄어들게 되면은 치매를 발생시키게 되고 또 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은 아까 혈관성 치매의 위험인자라는 거 배영 원장님께서 알려주셨죠?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지금부터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각 바꾸기 실천하시는 것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증상이 있으시면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셔서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치매 질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께 오늘 강연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테라피스트 신아름입니다. 우리의 손은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핸드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 마사지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생활 활동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피로와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주며 기분 전환에도 상당히 탁월합니다. 로션을 사용해 손등과 손바닥에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이때 아로마 오일로 해주게 되면 면역력을 개선시키고 몸의 치유력을 높이며 세포 재생을 돕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목부터 팔 뒤꿈치까지 10회 정도 왕복을 해줍니다. 양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손등을 감싸듯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해줍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손가락 사이 부분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가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어깨가 결리거나 소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검지와 중지의 중간마디를 이용해 손가락 끝쪽으로 잡아 당겨줍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손톱의 건조를 예방해주는 방법입니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두시고 양 새끼손가락을 건 채로 양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을 전체를 눌러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손바닥에 노봉 혈자리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손은 모으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요. 기지개를 펴주듯이 손바닥을 펴주게 되면 상당히 시원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을 세워 양손으로 감싸듯 잡고 양 엄지로 손목에서부터 손끝까지 혈액을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누르면서 마사지 해줍니다. 손가락에는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깍지를 낀 뒤 손목을 3번 정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하듯이 손을 뒤로 젖혀줍니다. 손바닥에 손을 올려놓고
가볍게 주먹으로 5회 정도 두드려줍니다. 마무리로 따뜻한 온수포로 팔과 손의 긴장을 풀어주거나 남은 오일이나 로션을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요즘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잦은 손가락과 손목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간단한 핸드 마사지로 건강과 그리고 친밀함도 함께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요?